자,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 단원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산을 어떻게 모아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자, 첫 번째, 경제 생활은 일생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생 동안의 경제 생활은 이제 경제 생활 이러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이 경제 생활에는 대표적인 게 소비, 그 다음에 생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게 되는 경제생활은 소비가 되겠죠. 소비. 태어나면서부터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소비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생산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입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특정 기간에만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특정 기간에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애 주기별 경제 생활의 특징이 있는데, 일생 동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 돈을 벌어놓고 언제 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 주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유소년기. 자, 유소년기는 학교 들어가기, 그러니까 중학생 되기 전까지 정도 유소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주로 소비 활동을 주로 하는 시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진 않잖아요, 이때. 그래서 생산 활동보다는 소비를 주로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창 시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를. 그래서 넓게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른이 되는 시기가 청년기 돼 있죠. 20살 이후가 되겠는데, 이때는 첫 직장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소득을 형성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과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돼 있죠. 아직 사회 초년생,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받는 월급도 적고 월급도 적으니까 소비도 적겠다. 그런 식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년기. 한 3, 40대 정도가 되면 장년기가 되겠죠. 이때는 소득도 가장 많이 증가하고 연봉도 가장 높고 소비도 집중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랑 소득이 각각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년기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하는 동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금 장년기 때를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노년기, 늙어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 은퇴를 하게 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는 시기, 이게 이제 노후 생활이 되겠죠. 현재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만 있고 소득은 없는 시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모아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생애 주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 곡선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지출, 소비는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소비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요. 자, 그런데 수입은 처음에는 거의 없다가 이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가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이 생애 주기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재산을 모아 놓을 수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 은퇴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자산이 최다일 때가 바로 이 은퇴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수입이니까 플러스라고 두고 여기는 지출이니까 마이너스라고 뒀을 때 지금 여기 보이는 초록색 색깔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뭐다?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이 자산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다? 은퇴다. 자,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자산이 아니고 수입이 최대일 때죠. 수입이 최대일 때. 수입이 최대일 때 여기는 수입 최대지 자산이 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자산이 최대인 구간은 은퇴했을 시기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죠. 일생 동안 평생 살아가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득은 한정적이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 자산 관리를 많이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시기만 뭐가 있다? 소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보자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신용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는 자산이 뭔지부터 알면 되겠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경제적 가치는 곧 재산이에요. 자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금융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이 있어요. 요 크게 이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경제에서는 실물 자산은 말고 금융 자산을 위주로 관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은 돈과 관련된 자산이에요. 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자산이고, 자산 관리는 소득과 소비를 고려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자산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별표고. 자, 첫 번째가 예금, 두 번째가 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바로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채권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은행이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정기적으로 맡기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금은 뭐냐면, 예금은 그래서 한 번에 돈을 1년, 2년 정도 돈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맡겨두고 1년 뒤에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예금이에요. 적금은 다달이 일정 기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달마다 돈을 쌓아두는 거라서 적금이라고 불러. 이것도 은행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적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식은 뭐냐면 요거는 회사가 있어. 회사에 뭐 하는 거다? 투자하는 거다. 회사에서 내가 회사에다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럼 1억을 투자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증거로 주는 게 증서. 요게 주식입니다.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그거에 대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회사가 별로 안 컸었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해서 회사가 커지면 내 그 주식의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식은 수익성이 매우 좋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은 채권인데, 채권은 회사가 아니고 정부하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채권이에요.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증서를 줘야 되거든, 증서. 그래서 주식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고, 채권은 나라와 공기업 같은 곳에 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주식 같은 거와 채권은 수익성이 좋은데 대신 되게 불안전하죠. 만약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정성은 떨어지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현금화하기가 힘들죠. 맞죠?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유동성이라 부르는데, 유동성이 좋지 않다라고 공부하시면 되는 5개의 자산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요 자산의 특성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에 따라서 특징이 구성이 돼요. 자, 첫 번째 자산의 특성의 안정성인데, 이거는 내 투자한 돈이 있죠.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하면 그 1억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공부하는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좋은 거는 예금과 적금입니다. 예금과 적금 같은 경우는 그 안전성이 좋아서 은행에 맡겨두는 거기 때문에 망할 일이 거의 없죠. 맞죠? 자, 수익성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정도, 이익 정도고, 요게 이제 수익성이 제일 큰 거는 주식이 되겠죠. 주식은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은 유동성은 무슨 화할 수 있는 거? 현금화 할 수 있는 거고,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제일 힘든 게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5번에 자산별 특징을 보시면, 예금과 적금은 앞에서 설명했죠? 안정성이 높은데 수익성이 낮고,
주식은 수익성이 높은데 안정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특징을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해보자에 보시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적어뒀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이게 올인이야, 올인. 올인을 하게 되면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게 되면 다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도 하고 예금도 하고 채권도 하고 그렇게 하면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자산별 특징에 예금은 일정 금액까지는 안전하지만 정해진 이자 외에는 뭐 할 수 없다?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일정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을 넣어주면 혹시 은행이 망해도 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주식은 높은 수익성이 있지만 원금을 뭐 해볼 수도 있다? 손해볼 수도 있고 투자한 게 실패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율에 따른 이자 소득도 얻을 수 있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예금,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건 주식,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다?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가 제일 높다? 주식, 그 다음이 채권, 그 다음이 예금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안정성은 그 반대예요. 안정적인 것은 주식, 채권, 예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용관리인데요. 신용은 믿는다는 거잖아, 맞지? 내가 지금 그 돈을 지불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경제적 지불 능력을 보고 미리 돈을 빌려주는 걸 보고 신용이라 불러요. 그래서 신용은 지금은 낼 수 없지만 너는 월급을 다음 달에 받을 거니까 미리 돈을 쓰게 해줄게 라고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가 많죠. 신용관리의 중요성, 비합리적인 소비로 인해서 신용을 잃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다. 돈을 자기가 5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인데 1000만 원짜리 물건을 미리 사면 그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외상 거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합리적인 소비에는 첫 번째, 자기가 돈을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과소비가 있고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 사는 모방 소비. 어떤 게 있어요? 연예인들이 그 드라마나 뭐 공연에서 입고 나오는 옷을 똑같이 사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데 가격, 디자인, 포장에 이끌려 소비하는 충동 소비, 이런 거. 엄마들 필요 없는데 마트 가서 1+1 많이 사는 것들,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은 본인이 판단이 아니고 기업 광고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광고를 보고 사는 것들, 이게 의존 소비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합리적인 소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비합리적인 소비다라고 해서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걸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3-3단원 네, 자산관리와 신용관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설명 잘 듣고 뒤쪽에 문제 푸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